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마스터의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소규모에 맞는 라이너리 스피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오늘은요 스테이지에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델은요 센스 12A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이 센스 시리즈를 보게 되면 12가 있고 12A가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A라고 붙어 있는 거는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붙지 않는 스피커는 패시브 타입의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타입이라는 거는 별도의 앰프가 필요한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붙어 있는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를 이렇게 명명할 때 보통 10이냐, 뭐 8이냐, 10이냐, 뭐 16이냐, 뭐 이런 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퍼 사이즈의 크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12인치짜리 우퍼 사이즈라는 거는 보통 일반 스테이지 모니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마스터 제품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뭐냐면, 당연히 사운드 퀄리티는 좋아야 될 거고, 전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니터 스피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그 편차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줄 수 있는 제품, 이것이 저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감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감이라는 거는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도 많을 거고 움직임도 많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재질이 어떤 재질을 쓰고 마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냐가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되는 센스 12A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축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피커라는 거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언박싱하는 영상을 제가 먼저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스튜디오 마스터의 스테이지 모니터 센스 12A라는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메인 스피커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은 많은데, 이게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모니터 스피커는 메인 스피커에서 쓰던 거를 아니면 또 어디서 썼던 거를 가지고 와서 모니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나쁘지는 않아요. JBL이라든지 많은 제조사에서 만든 그 스피커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웨지 스타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니터 전용 스피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용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피드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콕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동축 설계가 되어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권장을 해드리긴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스튜디오 마스터에서 나와 있는 이 제품은 콕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스피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콕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스피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가 좀 작은 공간 안에서 밴드가 있다고 하면 가정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드럼이 이제 모니터 스피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1, 2가 있다면 그 두 개가 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개별적으로 또 들어갈 거고요. 뿐만 아니라 리드싱어에게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보통 두 개를 넣는 경우가 많죠. 이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싱어들마다 각각에다 주어야 되는데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다 줄 수가 없고 보통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한 8개가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꽤 많은 이 좁은 공간 안에 꽤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통 세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인이어를 많이 착용하게 되는 거고요. 싱어들 쪽에다가는 콕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콕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스피커가 모니터 스피커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 콕셜이라는 것 자체는 우퍼와 트위터가 같은 축상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스피커는 우퍼와 트위터가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좀 약간 이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콕셜 타입은 우퍼 안에다가 트위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축선상의 소리가 커버리지가 되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 축 상에 이 우퍼 사이즈 안에다 트위터를 집어넣었으니 이 폭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이 커버리지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버티컬 호리전털이 각각 80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뮤지션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또 목사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죠. 왜냐면 이게 이제 트위터와 우퍼가 이제 벌어져 있으면은 각도가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저음이 많이 부스트해서 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저음이 작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명의 싱어가 한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퍼 쪽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싱어의 입장에서는 저음이 이제 부스트돼서 들리니까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또 피드백을 잡는데도 그 우퍼 소리에 따라서 피드백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고음 쪽에 가까이 트위터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입장은 오히려 이 저음 쪽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센스 12A라는 12인치 투웨이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55에서 20kHz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멀한 겁니다. 여긴 당연히 DSP가 들어가 있겠죠. 액티브 타입이고 4가지 톤 모드가 있고요. 3밴드 EQ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컷이 있습니다. 리미터도 있고 딜레이도 있고 이제 볼륨 컨트롤은 기본 있는 거고요. 맥스 SPL이 127dB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앰프가 바이앰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우 프리퀀시 260W,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40W로 되어 있고요. 피크 시스템 파워는 600W로 되어 있는 겁니다. 커버리지 자체가 호리젠털, 버티컬이 80도에서 80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인풋이 XLR로 2개로 인풋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은 볼륨 너브가 마이크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볼륨을 조절해 가면서 내가 이제 라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라인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마이크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또 더 증폭을 시켜야 되니까 맥스 쪽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DSP 칩의 세팅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파라메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볼륨 너브인데 그러니까 세팅 모드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푸시 투 엔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시를 누르게 되면은 세팅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EQ를 조절을 한다든지 딜레이를 조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절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측정한 자료를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은 RTA 값이죠. RTA 값인데 아주 무난하고 평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측정 위치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는 약 1.7m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어들 위치라고 가정하고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는 TF 값도 봐도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유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위상값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저음 쪽에 이제 많은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동유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명료하고 위상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kg에 4kg 사이가 약간 이제 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피드백에 조금 더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한 1, 2m 이격시킨 자리에서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동일한 1.7m 거리지만 여기서 1m, 그러니까 스피커로 봤을 때 1m를 띄어 틀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RTA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kg, 4kg 더 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고역 쪽에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동일 축소상의 하이 프리퀀시 자체는 커버리지 자체가 되게 좁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고역 소리가 훨씬 더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역 소리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자기 소리만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SPL 값도 비교를 해보니까 메인에서 나오는 SPL 값 자체가 하고 그다음에 1m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SPL 값 차이가 얘가 한 80dB 나왔고요. 온X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한 88dB 정도 나왔고요. 1m 떨어진 공간에서는 83dB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1m 거리에서는 5dB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dB가 별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dB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1m 이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의 TF 값이에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바운스 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들어오는 소리보다는 바운스 돼서 많이 들어와서 어떤 레벨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말은 83dB지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더 작다라는 거죠. 대략 이렇게 측정해보면 이 제품은 좀 괜찮은 제품이다.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이 회사 자체가 영국에서 이제 디자인 설계해서 만들었고 중국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감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도 괜찮고요. 그럼 왜냐면 모니터 스피커는 마감이 안 좋게 되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음질적인 측면 제가 좀 측정해서 보고 있는 측면 여러 면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